혹시 대표님 회사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시한폭탄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은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뒀던 바로 그 문제, 바로 차명 주식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혹시 잠시라도 망설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 정말 끝까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주식이 이제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숨겨진 위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우리가 흔히 차명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주인은 바로 나인데 서류상 주주는 다른 사람, 즉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대표인 내가 50% 정도 갖고 과점주주가 되는 걸 피하려고 정말 믿을 만한 지인한테 30%, 또 성실한 직원한테 20% 이렇게 맡겨두는 거죠. 아마 회사 처음 설립하실 때 이런 고민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과점주주가 되면 따라오는 여러 세법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상속이나 증여세를, 셋째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좀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관행,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정말 무서운 무기가 등장했거든요. 국세청이 아예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차명 주식은 사회악이다.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죠.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눈 감아주던 시대는 끝났다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쥔 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무섭지 않으세요? 국세 행정 시스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싹 다 분석해서 차명 주식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자동으로 그냥 추출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첨단 기술로 무장한 추적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최근 5년간 1,702명에게서 추징한 세금이 무려 1조 1,231억 원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로 우리 회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겪었던 정말 뼈아픈 사례들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사장님이 회사 자금으로 임직원 이름의 차명 주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꾸며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려고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30억 원짜리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창업주가 갖고 있던 차명 주식을 상속세 신고할 게 쏙 빼놓고 계속 그 이름으로 배당금이랑 주식 판돈까지 다 챙긴 거예요. 국세청이 이걸 적발해서 20억 원을 추징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상속세를 좀 줄여보려고 차명 주식을 숨겼다가 발각됐는데 추징당한 금액이 무려 350억 원입니다. 350억.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결과죠. 이렇게 엄청난 위험들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턱 막히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공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해치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차피 내 주식인데 그냥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을 터주기는 했습니다. 바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라는 건데요. 2001년 7월 23일 이 특정일 이전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몇 가지 좀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주식을 찾아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제도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라면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 결과는 엄청난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회사의 설립 시점, 주주 구성, 자금 흐름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최적의 해결책이라는 건 단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한 기업은요, 회생 절차까지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했는데요.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통해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냈고, 결국 단 한 푼의 세금도 없이 차명 주식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설픈 방법으로 접근하는 건 시한폭탄의 선을 잘못 자르는 것과 정말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안전한 해법을 찾아줄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부담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